세상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수한 소음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의 말, 확인하지 않은 두려움, 과거의 상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표면을 흔들어 놓지만 과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노력하는데도 같은 지점에서 맴돌고 벗어나고 싶은 습관을 반복하며 더 큰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에 가로막히는 걸까요? 나폴레온 힐은 일생 동안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추적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의식하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정신력의 법칙이라 명명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비밀은 바로 무의식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성공 철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 나폴레온 힐의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이해하고 통제해야 할 내면의 가장 깊은 힘, 즉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왔다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의 정체를 밝히고 그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신의 무의식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강력한 정신력의 법칙을 통해 외부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구축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지식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무의식, 삶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 우리는 종종 의식적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좌절하곤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반복되는 습관, 쉽게 무너지는 판단, 설명할 수 없는 회피, 혹은 뜻밖의 용기까지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이 던진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힐에게 무의식은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정하는 보이지 않는 조종실이자 삶의 경로를 설계하는 침묵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의식하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생각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아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무의식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은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없으며 아무도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삶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설계됩니다. 의식은 마치 바다의 표면을 오가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요동치고 눈에 보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바다의 깊은 해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해류의 방향에 따라 표면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거대한 대양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힐은 무의식을 침묵 속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인 결심은 마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입니다. 열심은 소리나고 선언은 힘이 느껴지지만 인생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그 아래에서 조용히 쌓이는 반복된 생각들, 감정들, 기억들, 그리고 굳건한 믿음들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당신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반복될수록 인생은 그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힐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의식은 조용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의식을 바꾸면 무의식도 따라 바뀐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생각의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로, 의지의 힘이 아니라 인생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무의식의 방으로 들어가는 여행. 당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힐이 말했듯 무의식을 지배하는 자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기록자.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방식.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 결과입니다. 이미 오래전 마음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 흐름이 표면으로 밀려 올라온 것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삶을 바꾸는 힘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매일 당신을 대신해 선택하고 있다. 당신은 그 선택의 결과값을 현실이라고 부를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통찰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표면에서 해결하려 하지만 그 표면의 아래에서 인생을 지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무의식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느리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무리 새로운 목표를 세워도 무의식이 그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다시 예전의 궤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힐은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과거 경험, 반복된 감정, 생활 습관, 오래된 상처, 수없이 들었던 말들, 당신이 믿어버린 제한들, 이 모든 것을 저장하며 지금의 당신을 안내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록 보관소처럼 무의식은 당신의 모든 기억과 경험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이 어른이 되어도 당신의 선택을 통제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넌 조용해야 해. 위험하니까 하지 마.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시간이 지나면 의식에서는 사라지지만 무의식에서는 깊은 지침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침서를 따라 삶은 조용히 조정됩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자신감을 가지려 해도 무의식은 오래전 배운 두려움으로 당신을 멈추게 하고 당신이 더 큰 삶을 원해도 무의식은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그 무의식은 소리 없이 당신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의 속도를 조절하며 당신의 용기를 조용히 잠재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대로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복으로 구축된 강력한 구조입니다. 힐은 수많은 성공가들을 관찰하며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의식을 아군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방향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허락한 목표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인간의 에너지, 감정, 집중력, 행동 패턴, 의사결정 구조를 모두 관장하는 조용한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지만 무의식은 그 계획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 다짐을 실행하게 만들며 그 실행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즉, 의식은 지시를 하지만 무의식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힐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은 감정화된 생각이며 감정화된 생각은 무의식에 저장되고 무의식은 그것을 실현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되뇌는 생각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이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이 흐름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현실도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힐은 표면의 생각이 아닌 깊은 생각을 바꾸라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당신의 무의식을 따라가며 무의식은 당신의 반복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 삶을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바꾸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끈다. 스스로 만든 한계를 넘어서는 법. 우리가 느끼는 한계는 대부분 현실의 벽이 아닙니다. 그 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계는 무의식이 오래전에 내려놓은 보이지 않는 금지선일 뿐입니다. 당신이 더 나아가려 할 때 갑자기 느끼는 불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도전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유 없이 뒤로 물러나는 반응. 이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무의식의 조용한 지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한계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감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무의식은 즉시 그 믿음을 실행한다. 무의식은 당신의 의지와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정한 믿음에 충실하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저건 내 길이 아니야 라는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무의식에 내려지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반복되면 무의식은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행동, 감정, 선택을 조용히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번 거절을 주었을 뿐인데 당신은 스스로를 수년 동안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거절 자체보다 그때 느낀 강렬한 감정이 무의식에 깊이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멈춰, 위험해. 이 소리는 너무 조용해서 당신은 그걸 듣지 못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그 속삭임에 완벽히 반응합니다. 그 결과 도전할 수 있을 때도 도전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삼키며 가능성을 보면서도 뒤로 물러나다가 마침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힐은 이 말에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이 만든 습관의 결과일 뿐이다. 즉, 당신의 한계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옛 감정, 옛 기억, 옛 패턴을 바탕으로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오래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는 보호이기도 하지만 구속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할 때도 멈추게 하고 변화해야 할 때도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한계는 무의식이 다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는 절대적인 벽이 아니라 업데이트되지 않은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보이지 않는 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한계는 현실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은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한계를 부수는 것은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계가 멈춰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이 조용히 괜찮아, 나는 계속 가겠어 라고 말하는 그 작은 순간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무의식을 재작성하고 그 재작성된 무의식이 새로운 인생의 기반이 됩니다. 한계는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프로그램일 뿐이며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언어, 반복, 감정, 시각화. 무의식은 강력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무의식을 조용하지만 업데이트 가능한 설계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신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의식적인 결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로 다시 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자가 운명을 바꾼다. 그렇다면 무의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 답은 세 가지 원칙에 있습니다. 반복, repetition, 감정, emotion, 의도된 이미지, intentional, imager.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복입니다.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한 번의 선언은 의식을 움직일 수 있지만 수많은 반복만이 무의식을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말, 같은 생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새로운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반복의 축적이 무의식의 뿌리를 바꿉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반복된 생각을 현실로 만든다. 오늘 반복한 생각이 내일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국 삶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빗방울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약한 한 방울이라도 수천 번 반복되면 단단한 바위의 형태를 바꿉니다. 무의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미약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그 방향에 맞게 조용히 조정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입니다. 무의식은 감정이 담긴 메시지만을 깊게 저장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은 흘러가지만 감정이 실린 말은 무의식의 표면에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 말, 진심으로 바라는 장면,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의식에게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힐은 이를 감정화된 생각, emotionalized thought 이라 불렀고 그것이 성공을 만들거나 실패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은 무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의식은 냉정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반응하며 성장하고 감정으로 움직이며 감정이 깃든 메시지만을 뿌리까지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특히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에 따라 무의식은 그 경험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할지 그저 지나가는 장면으로 버릴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 말 자체보다 그때 느낀 감정이 무의식의 문을 강하게 두드린 것입니다. 그 감정은 무의식에 깊이 박혀 당신의 행동과 선택을 조용히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강렬한 용기, 감사, 기쁨, 확신이 느껴졌다면 그 감정 역시 무의식에 저장되어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힐은 이를 감정화된 믿음, emotionalized belief 이라 불렀고 그 믿음이야말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생각을 단순한 정보에서 삶의 지침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의도된 이미지입니다. 무의식은 언어보다도 이미지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현실이 아니더라도 반복해서 그 모습을 떠올리면 무의식은 그것을 경험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경험은 당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힐은 많은 지도자들이 삶의 중요한 장면들을 이미 끝난 것처럼 머릿속에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찰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의식을 설득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은 무의식에게 새로운 설계도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은 이 이미지를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고 당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즉 반복, 감정, 이미지가 합쳐지면 무의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갑자기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미루던 행동을 자연스럽게 실행하게 되며 예전에 두렵던 일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의식이 새로운 명령을 실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제작성은 느리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변화가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서 느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며 예전의 생각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내면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의식을 다시 쓰는 순간 인생도 다시 쓰인다. 내면 세계의 지배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모든 변화를 관찰한 끝에 한 가지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을 이해한다. 그리고 반복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무의식은 논리나 분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습관화된 신호를 따릅니다. 즉,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행동이든 반복되면 그것은 무의식의 언어가 되어 당신을 자동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반복은 마치 빗방울이 바위를 깎는 과정과 같습니다. 한 번의 물방울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지만 수천 번 반복되면 단단한 돌도 형태를 잃습니다. 무의식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미약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되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감정과 행동을 그 방향에 맞게
조용히 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원래 성격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불안한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 무의식이 그것을 정상으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반복은 또한 당신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 비난이 무의식의 명령이 되어 도전 앞에서 자신을 자동적으로 축소시킵니다. 반대로 매일 의식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확신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확신이 무의식의 뿌리가 되어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하루에 단 몇 초의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수개월, 수년이 지나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힐은 이 반복의 원리를 자동화된 정신력, Automated Mental Power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스스로 그 생각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다. 즉, 반복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무의식의 새로운 행동 코드를 심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의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기 시작했다의 진짜 이유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무의식은 반복된 부정과 반복된 긍정을 똑같이 강력하게 받아들입니다. 안 돼, 못해, 위험해 라는 문장이 오래 반복되면 무의식은 즉시 그 제한을 실행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시 해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라는 문장이 반복되면 그 문장은 새로운 에너지로 저장되어 당신의 행동을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든 무의식은 그것을 배우고 그 배움이 결국 당신의 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반복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일상의 작은 반복들이 쌓여 당신의 깊이, 방향, 가능성을 재구성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작지만 선명한 반복이 무의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이 됩니다. 감정은 순간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무의식에게는 가장 강력한 암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생각은 무의식에 닿지 않는다. 즉,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감정 없이 스쳐 지나가면 무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한 감정이 실린 단 한 번의 순간은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보다 더 깊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감정이 무의식의 문을 여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담아 느끼는 감정은 오늘 당신의 내면과 내일 당신의 운명을 연결해 줍니다. 감정은 당신의 무의식이 듣는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가장 강한 생각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외침도 아닙니다. 진짜로 인생을 바꾸는 생각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힐은 이를 심층 사고, deep thought라고 불렀으며 그 깊은 생각이 바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당신이 조용히 반복하는 생각이 당신이 살아가게 될 현실을 미리 만듭니다. 인생의 흐름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성공은 운처럼 보이고 실패는 환경의 탓처럼 보이며 사람들은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힐은 이 오래된 착각을 단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한 생각들이다. 이 말이 진실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움직이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각은 가장 작은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을 설계하는 최초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표면의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의식의 생각, 즉 깊이 저장된 믿음과 반복된 내면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의식적인 다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조용히 이끌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의 엔진을 통제해야 합니다. 힐은 이를 사고의 지배, Absolute Thought Control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지배하면 세상은 결국 당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으로 내면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흐름이 무의식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은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마저 무의식이 받아들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오래 붙잡을지, 어떤 감정을 반복할지,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릴지 그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당신의 선택이 바뀌면 당신의 무의식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삶은 결국 당신이 지켜낸 생각과 당신이 버린 생각의 합입니다. 당신이 반복한 생각이 당신이 살아온 길을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이 앞으로의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힐은 마지막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라. 생각이 곧 당신의 미래다. 이 영상이 끝나가는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언제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데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폴레온 힐의 정신력의 법칙을 통해 무의식의 거대한 힘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한계를 만들며 미래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복, 감정, 그리고 의도된 이미지를 통해 이 무의식을 제작성하고 스스로 만든 한계의 사슬을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는 힘은 외부의 환경이나 우연한 행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즉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생각을 지키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감정을 담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